변전소 바로 밑에 사는 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부인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전에서 와서 저희들을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면 저희가 3억을 남겨주고 샀는데 돈 320을 줘요. 충남 당진시에는 고압선을 연결하는 송전탑이 무려 500기가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눈을 뜨면 송전탑을 마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또다시 애먼 땅을 송전탑 건설에 내줘야 하는 주민들. 충남 당진에서 8년째 송전탑 반대에 나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재판에서 첫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주민 대표 이봉기, 유익의 부부는 공사가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전은 2008년부터 우강면에 송전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북당진에서 아산 신탕정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송전선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강면에서 소들섬까지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에서 와서 저희들을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면 거기 지나가는 저희 철탑 지금 지나가는 그 선에다가 저희가 3억을 남겨주고 샀는데 돈 320을 줘요. 보상을. 그러면서 그것도 지금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안 해주면 그나마라도 안 준다는 거야. 주민들의 재산 피해와 건강 피해, 자연 환경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철탑이 쓰는 거 왜 걱정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난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게 서서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뭐가 돼요? 마을에는 매해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와 서식하는 소들섬이 있습니다. 소들섬은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삽기업을 지니는 가치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다루듯이 멸종위기종이 살고 또 생물 다양성이 높고 조류가 많이 산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그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뭐 1% 이상이 조류가 사는 곳을 굉장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그게 람사르 사이트 지정 그게 사유 중에 하나예요. 한전의 계획에 따르면 송전탑은 소들섬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철새들의 서식지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송전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전은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전탑이 철새 이동 경로와 거리가 있어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들섬에 철새가 대거 서식한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진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한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2일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추수를 한 달 앞둔 논이 헤집어지자 주민들은 논에 뛰어들었습니다. 현행법 적발 수 있는 요건이 지금 충족됐습니다. 공사를 막던 주민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불법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했다고 그 질질 끌려 나오면서 그 내동댕이 쳐지고 그 처참했던 거 그러면서 경찰 차량에 끌려오면서 제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송전탑 공사를 막은 평범한 농민들은 업무 방해로 벌금을 물게 됐고 팔다리가 들린 채 연행된 유익의 씨는 그날의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당진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설상가상 당진시의 공사 중지 명령을 기각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 삽교 소들섬 부근은 진짜 누가 그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한전이나
환경부, 충남도 등 당국에서는 당연히 지중화를 해줘야 될 지역이에요. 시민들이 나설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는 반드시 지중화를 해서 생태를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결국 우강면 송전탑 공사는 법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 투쟁에 나선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송전탑 공사를 중지하라는 당진시와 시민들,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 측,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022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중지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기도 한데요. 환경청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해법을 좀 찾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이렇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니까 지금으로서는 심정이 상당히 좋은데. 밤새 마음 졸였는데요. 다른 판결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힘든 과정이 또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것입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8년의 갈등을 이제는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모두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방식은 땅으로 전선을 묻는 지중화와 탑을 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과 환경 피해가 적은 지중화를 원하지만 한전은 비용과 기간을 이유로 송전탑을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 현장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뿐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당진시 정미면, 이곳은 신당진 변전소가 들어오며 송전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송전선로 근처 중에는 질병 환자, 특히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예가 있고 사망자가 그 지역 외보다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전력 시설을 한다고 하길래 믿고서 이렇게 설치를 다 했는데 저희 지금 와서는 철탑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합니다. 정미면 지역의 송전탑만 무려 120여 기. 주민 180명이 채 되지 않는 정미면 사관리에는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죽은 사람이 무려 30명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질병이 송전탑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줄이 엉클어졌잖아요. 뺑돌이 이렇게 여기까지. 변전소 바로 밑에 사는 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부인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딸이 결혼 안 한 딸이 자궁암이어 갖고 요 옆집은 또 장애인이 3명이에요. 청와대다 꽂아놓고 싶지. 왜 우리만 이렇게 피해봐. 성문면 교로리 마을에서도 송전탑 건설 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지만 한전은 암과 송전탑이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전선로 주변 암 유병 양상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고압 송전선로에 노출된 지역의 암 유병률이 남자는 1.25배, 여자는 1.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절대 이거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충남도에서 이제 환경보건학회에다가 그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25년도에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제한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현재 이 나와 있는 결과만 보더라도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다.
성문면 송전선로 대책위원장을 했던 호명도 씨도 결국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많이 이상한 병에 걸리고 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뭐 사실은 뭐 철탑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쎄 죽어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나 기관에서 그 빨리 지중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한전에서 모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세우려고 그러지.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 호명도 씨는 송전탑 건설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어떨까요? 송전탑 판결이 난 다음 날 우강면 소들섬을 찾아가 봤습니다. 섬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송전탑. 본래 철새들이 낮에는 먹고 저녁에는 무인섬이기 때문에 휴식처처럼 안방처럼 이렇게 쉬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갈대가 우리 키만큼 이렇게 돼 있던데 한전에 여기에 다 이렇게 불법으로 파 있었어요. 아름답던 모래섬은 송전탑 섬이 돼버렸고 무리지은 철새들이 송전선로 사이를 날아갑니다. 충돌사가 일어날까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소들섬은 언제쯤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진에는 국내 최대 석탄 화력 발전소와 500기가 넘는 철탑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추산한 한 해 당진시의 전력 자립도는 499%.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송전선로를 땅으로 묻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중화율은 서울 약 89%, 인천 73%인데 반해 당진시는 고작 0.73%에 불과합니다. 지중화율도 그런데요. 이제 가장 크게 한전이 지중화를 하는 건 어쨌든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지중화는 거의 다 대도시 중심으로 지중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남은 뭐 지중화율이 뭐 1%대거든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쓰는 전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냥 받아 쓰는 사람들은 지중화해지고 우리는 왜 그냥 피해를 보면서 송전탑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이번 공사 중지 판결과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결을 내리면서 저희가 뭐 입장을 밝힐 상은 아니고요. 환경평가는 국감할 때도 안 해도 된다고 건강기후 환경수단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공사는 지금 다 일부 다 끝났고요. 일정은 뭐 내년 4월 정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국회는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을 지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불평등에서 벗어나야 송전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한전 적자가 올해 전기요금을 거의 20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30조 적자래잖아요. 전력망을 지금 많이 깔아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치면 재생에너지 연결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중화 쪽에 들어갈 돈이 있겠어요?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나 분산된 발전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당진에서 수많은 송전탑이 건설되는 동안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눈 뜨면은 송전탑을 보고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송전탑을 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당진 시민들은 이렇게 생산된 전력과 무관합니다.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부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쓰는 전기를 우리 충남에서 당진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당진에서는 송전탑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 시민들이 합의한 그런 결정입니다. 송전탑 건설로 8년을 쌓아온 우강면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작년에 학생회 활동하면서 우리가 그쪽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일하면서 들었던 느낌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환경만 보호하고 그냥 쓰레기 줍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진짜 철탑 쓰고 저희 논도 피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인 줄은 몰랐는데 노력했는데 조금 상실감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전력 공급을 위해 또 다른 곳의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우광면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송전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설치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다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전은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마련과 적극적인 건강 역학 조사, 지중화 노력을 통해서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에너지 자립과 분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산내 곤령골은 우리 지역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죠. 아직도 수많은 죽음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으며 그날의 진실 역시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해 발굴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시민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단단한 이제 두개골 머리뼈는 남아 있지만 나머지 뼈들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형체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국가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참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널리 알리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평화와 인권을 좀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맡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 산내 곤령골 대책회의에서 집행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00명에서 7,000명가량까지 희생됐을 걸로 추정되고요. 거의 1년여 가까운 장기간 걸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좀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도부터예요. 지난 2015년 2월 달에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이 그곳에서 한 일주일간 진행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맡겨졌던 역할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과 그다음에 유해 발굴 과정들을 이제 사진을 찍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들을 좀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즈음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 논문을 써야 될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논문 주제를 한국전쟁기 대전적 민간인 학살 연구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 더 깊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전의 곤령골은 6.25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발굴 작업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9월부터 10년 만에 추가 발굴에 나서 지금까지 천여 구의 희생자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대량 학살의 실체가 7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해는 어쨌든 이후에 이제 복토된 거고, 예. 근데 이제 갈비뼈가 저렇게 3년 동안 유해 발굴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참함이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바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거의 100m에 가까운 그 구덩이 속에 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데 대부분의 뼈는 다 삭아버리고 단단한 다리뼈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그 머리뼈 옆으로 총알이 있었고요. 총알 껍질이라고 하는 탄피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민간인 학살이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자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학살에 쓰였던 총기류들은 바로 군인들, 그다음에 경찰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될 군인과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측면에서 저에게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게 됐고요. 유해 발굴의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사건의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가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총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긴 구덩이에 안매장된 채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왔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해들을 국가가 발굴해내고 세척하고 감식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하지 못한, 우리 국가가 하지 못한 장래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해 발굴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품도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 정부 예산안에 골련골 유전자 감식 사업비 6억여 원을 책정해 제출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골 한 조각이라도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혔으면은 그게 죽어도 한이 없어요. DNA 검사에서 우리 아버지 유골 찾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인들이 이 학살당한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졌던 수많은 가해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제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이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적극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았던 국가는 또 다른 가해를 지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 또한 유가족들,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가해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남자도 아닌 여자가 여기를 이러고 못 떠나고 배야겠어요. 이 국가에서 모든 걸 저버리고라도 진실 그 자체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산내 골련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장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하는 저도 무척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 상처는 우리가 눈 감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온 국민들이 그리고 온 시민들이 함께 이 상처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울어드릴 수 있었을 때 그 상처는 치유되는 건 아닐까. 이 진실을 직시하고 이 상처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의 유해 발굴이 오래 지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채 발굴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많아서 유족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그날의 진실이 어두운 땅 속에 묻히지 않도록, 또 희생자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익과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 벌어지는 우리 사회 수많은 갈등과 대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갈등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모습 역시 새삼스럽지는 않지요. 다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결정이라며, 소수의 저항은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힘 앞에 그저 눈물로써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수약자들.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수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사라지고 일방적 결정과 통보만 있을 뿐이지요. 대도시와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위해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하는 당진의 시골 마을 주민들 처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숱한 불평등과 차별의 현장에서 늘 반복되는 물음입니다만, 아직 우리는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수를 위한 선택과 정의로운 선택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